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을 받았습니다. 100년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날인데요. 시상식이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나가 있는 YTN 문화부 김혜은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연결이 안 됐네요. 네. 예,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김혜은 기자와 연락을 저희가 아까 1시간 전부터 취했는데 그 현지에 어떤 연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됐다가 됐다가 이러던데 방금 전까지는 연결이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연결이 불가능하게 됐네요. 자, 그럼 김혜은 기자는 조금 있다가 연결이 되면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먼저 가겠습니다. 주간 경향의 반기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종로 출마를 결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와 본격적인 종로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될 참입니다. 예. 황 대표 입장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들 다들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자유한국당 물갈이 공천 얘기 나오고 뭐 50%까지 물갈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비례나 우세 지역으로 갈 경우 공천 작업이나 이런 그 당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에 그 하루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6건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 5건이 황 대표 출마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그런 게시글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후에 이제 중진들도 험지 차출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이 좀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결국은 나는 고향에 나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는 뭐 종로 나가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고향에 그냥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종로구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서울 종로구 출마 그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하. 예, 말로는 제 현 1야당 대표가 종로 출마에 나선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이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빅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한 바퀴 돌았다고요? 예, 어제 종로구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겠다라는 취지로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봤는데요, 뭐 따라간 건 아니고요. 황 대표 첫 방문 그 자체가 좀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황 자체가 종로 출마를 피하려다가 마치 이제 좀 속된 말로 멱살 잡혀서 끌려간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민심이 뭐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황 대표가 처음부터 빅매치를 하겠다, 빅매치를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지더라도 아름답게 지겠다 뭐 이렇게 선거에 임했다면 아마도 좀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요. 일단 첫 행보에서 지역 주민분을 만났는데 황 대표가 이제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민분이 좀 썩 반기지 않아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연출이 됐고요. 한 중국 음식점 앞에서 황 대표가 여기 복덕방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보좌진이 여긴 짜장면집입니다라고 정정을 하는 약간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황 대표가 자신의 어떤 모교죠.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그 분식집에서 어묵을 먹고 뭐 떡볶이를 먹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묵을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발언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묵을 어떻게 먹는 줄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또 하나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떤 사태가 옛날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발언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어서 학교가 휴교했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무슨 사태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야당의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적 인식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 기자님 잠깐 계시고요. 지금 김혜은 YTN 기자가 연결됐다고 하니까 현지 연결하고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김혜은입니다. 예. 네네. 자,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을 달성했는데 현지에서 예상을 좀 했습니까? 사관왕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제장편 영화상은 유력하게 수상에 점쳐졌고요. 그다음에 각본상과 감독상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타게 될 줄은 취재진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취재진도 또 아마 영화 관계자들도 작품상은 기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어떤 의미일까요? 작품상은 아무래도 이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영예의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지금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입니까? 때문에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에서 가장 장벽이 높았던 작품상에 비영어권이 도전을 해서 11번째 도전이었고 처음으로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을 판매하는 겁니다. 예, 봉 감독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차기작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차기작 언급이 있었습니다. 두 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룬 영화와 또 2016년 런던에서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렇게 두 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도 알려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차기작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감독상, 작품상의 기생충이 호명될 때 그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저도 시상식장 안에 있지는 못했고요. 워낙 아카데미상 시상식 주최 측에서 엄격하게 그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대부분의 취재진 전부는 모두 근처에 있는 프레스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와서 모니터를 통해서 수상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기생충이 호명될 때마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지하는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작품상에서 기생충이 호명이 됐을 때 일부 취재진들은 손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김혜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문화부 김혜은 기자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 알려드렸고요. 저 방기훈 기자랑 계속 이야기해보죠. 유승민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세부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한국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유승민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논의를 좀 시작하겠다라고 화두를 던졌고 사실상 이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흡수 통합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흡수 통합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서도 계속 신설 합당 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사실상 흡수 통합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설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뭐 일각에서는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지금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그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황교안 대표와 아직까지 할 얘기가 남아 있고 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 곧 만나겠다라고 이제 언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 두 대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면 없이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소통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도권 공천 지분 이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보수당 의원들을 어떻게 어떤 룰로 또 이제 당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배분을 해서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통합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작업들 좀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보수당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한국당이 임의대로 뜻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좀 지혜롭게 좀 헤쳐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빅텐트는 이루어질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아직 합당의 완성의 모습은 아직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 자체도 스스로 평가하기를 기자회견 당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부분은 유승민 의원 본인 자체도 이번 합당으로 하여금 빅텐트를 세우기가 좀 쉽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예,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았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지켜보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불출마 선언했었죠. 이번 총선에. 그렇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한 김용태 의원을 자객 공천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제 서울 양천을 3선 의원이죠. 예. 그래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이후에 내리 3선을 했고 또 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상당히 좀 중량감이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당에서는 구로을로 그 전략적으로 공천을 검토 중입니다. 뭐 이른바 시쳇말로 자객 공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로을 지역은요, 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측,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와대 낙하산 부대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맞춤형 공천의 인재가 바로 김용태 의원인 것이죠. 예. 뭐 좀 지켜보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자,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 이게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언론 통제, 여론 통제가 가능한 그렇죠. 국가잖아요. 예. 웬만해서는 또 인민들이 정부 비판을 하지도 않고 그런 위험한 일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최초로 신종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린 의사 리원양 씨가 있었죠. 예. 지금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 소식이 나온 뒤에 중국 정부에 대한 그 인민들의 비판, 그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34살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예. 환자를 돌보다가 4주 가까이 그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4주 가까이 투병하다가 숨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한 정부, 지방 정부가 리원양에게 사과를 하라. 그리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고요. 우한 지식인들도 공개 서신을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이 사과하고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왜 이렇게까지 여론이 확산이 됐느냐?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그 언급을 온라인상에서 했었죠. 처음에 했는데. 맨 처음에 했었죠. 12월. 유언비어식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유언비어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불안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공안이 이 리원양 씨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고초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훈계서를 받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알려져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면 제2 천안문 사태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번 일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까요? 지금 지금 시진핑 체제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집권 7년 동안 사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쌓아왔었거든요.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현지에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듣고 옵니다.